자, 그럼 배경고 이제 이 내신을 이제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중위권 친구들하고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까지 혹은 중학교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인데 고등과정을 만나면서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등급 좀 따보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먼저 이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착해야 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번에 제가 적어드리는 바와 같이 공부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실함을 탑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평가해보자면은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죠. 보통 중하위권 친구들이 왜 중하위권이냐? 자,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 열심히 합니까? 잘 안 하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한다 하더라도 대충 하거나 덜 해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그죠? 그 성실함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 열정과 노력, 그 다음에 성실함이 탑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을 가기가, 즉 1등급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장착했다는 가정하에 배경고의 1번부터 14번, 15번 문제는요, 오답 없이 반드시 맞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배경고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배경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14번, 15번까지는요. 웬만한 이렇게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난이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 없이 맞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계산력을 이제 이렇게 또 잘 이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계산력에 대한 연습이 없으면은 아마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 때 중간 어딘가에서 틀리거나 문제 잘못 봐서 틀리거나 계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자녀분의 어떤 이번 시험 결과를 보시면은 의외로 10번 이내에서 틀려서 오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요 뭐 어려운 문제집 푸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고 거기서 계산해서 틀리지 않게끔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필수사항이죠. 필수사항인데 유튜브,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뭐 전혀 보지 마라 라고 한다면 뭐 안 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반항을 할 겁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반항하고 뭐 공부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적절하게 시간 제한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본인이 제어를 해줘야지만 1, 2등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릴스, 쇼츠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공부머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또 읽기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논술형부터 먼저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쭉 와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풀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객관식 문제는요,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찍어서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찍어서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보기 5개 중에서 한 문제를 찍는 거니까 20%의 확률이고 틀릴 확률은 오히려 80%가 될 텐데 어떻게 찍어서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부터 풀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배경고에서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그나마 쉽게 나왔으니까 이 전략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시험에서도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쉽게 나올 거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어렵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정말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차없이 또 막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성적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무조건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앞에서부터 푸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풀다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14번, 15번까지는 그냥 쭉 풀 수 있어야 돼요. 틀리지 않고 쭉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14번, 15번 중에서 막혔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논술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논술형 풀다가 풀었어? 다 해결했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저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중하위권 친구들 공부를 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또 약간 다르죠. 이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실력은 상위권인데 등급이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분명히 중학교 때 수학 좀 잘하네 라고 이제 들었던 인식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등급이 잘 안 나오고 많이 틀렸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틀린 문제들이 어디서 틀리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15번 이내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 사이에서 틀린다? 자, 이거는요 공부를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산력이 안정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잘못 읽고 틀린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공부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상위권 친구들하고 최상위권 친구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건데,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마구 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공부 시간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상위권 친구들 중에 또 이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 시간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놀 거야. 일주일 동안 좀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 머리가 또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지만 이게 공부해서 예열해서 올라오는 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거는 이제 학생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자, 선생님들도 이거를 이제 그 학생의 공부 스타일을 좀 알고 계실 텐데, 뭐냐면 수업은 잘 듣습니다. 이 상위권 친구들은요, 중하위권 친구들에 비해서 수업은 잘 듣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선생님들이 잘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을 잘 공부하지 않아요. 본인의 풀이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풀이가 있고, 더 이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려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원리는 이런 거고, 자, 이 원리를 토득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잘 알려줬는데, 막상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입니다. 예. 그렇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변형되거나 약간 꼬아 나왔을 때, 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명히 답을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풀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상위권이라고 해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단권화시켜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어떤 그 단권, 교재에다가 단권화 시켜가지고 잘 적어둔 다음 그것을 갖고서 공부해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히 할 얘기가 없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실력 자체가 최상위권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은 이런 어떤 시험 공부에서 예전 1등급 받는 것과 지금 1등급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전 1등급에서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은 4%였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1등급 받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수학 1등급 받는 게 어렵냐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약한 과목들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요, 공통수학 1, 2의 심화를 잘 다져가지고 2학년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사 1, 2를 푸는데 뭐 내신에만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문제집들을 뭐 한두 권, 두세 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풀어나가면서 기본 실력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심한 능력까지 같이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본인의 능력을 좀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킴메스 학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이 배경고 학생들의 내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에 사용하는 면에서 자이스토리를 반드시 풀려줘야 된다. 이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이제 기출문제죠.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배경고의 프린트 문제가 대부분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스토리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문제 내가 자이스토리에서 이미 풀었어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자이스토리를 풀 필요는 없죠. 마더텅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집들을 이제 풀면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자이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이스토리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최상위권, 상위권, 중하위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를 푸는 난이도나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상위권은 당연히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상위권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요, 이 자이스토리를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라 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 1등급 부분의 문제들은요, 꽤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까지의 별 4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빠르게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돌릴 때는 이 1등급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또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본인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 가리지 말고 꼭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일부 최상위권 친구들이 혹은 상위권 친구들이 쉬운 문제들이라고 해가지고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이 없는 거라든지 하나짜리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실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상위권 친구들, 즉 1등급 친구라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 쉬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서 계산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양과 분당, 그 다음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강남 학교 기출 문제들을 풀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안양과 분당, 강남 기출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안양권 문제들을 다룰 때는요, 일단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분당이나 강남 기출문제들을 풀 때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겠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 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제끼거나 안 풀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모음, 저희가 이제 스페셜 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체 교재고요. 자, 이 자체 교재 스페셜 A 문제집을 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한테 풀리지 못합니다.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들이다 보니까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집을 그래도 배경고 친구들이라면은 한 번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외부 문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전 모의고사랑 주말 클리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기출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아이들한테는 오답하고 그에 따른 유사문항을 다시 풀리게 됩니다. 오답을 풀려주겠죠. 선생님이 풀이를 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오답을 이제 풀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웬만한 건 뭐 틀렸던 거 다시 풀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와 유사문항,
약간 숫자 바꾸기거나 표현 바꾸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사문항을 같이 또 풀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 점수를 이제 도달하지 못한, 즉 미달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주말 클리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클리닉에서는 단순히 이 학생들한테 자, 오답 문제, 유사 문제 다시 풀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숙제로서 나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다른 이제 프린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기준 점수를 미달한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제가 앞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산력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1번부터 15번까지 에서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주말 클리닉을 실시할 때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산 프린트를 계속해서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재시험을 다시 보게 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경과 학교 프린트가 있겠죠. 이 학교 프린트는 이게 학교에서 좀 늦게 나눠줘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그렇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당연히 적극적으로 풀리면서 그에 따른 유사 문항들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필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쉬운 문제들은 말고 좀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리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서 와서 질문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질문을 했겠지만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영상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보고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저희 프리를 찍어가지고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배경과 학생들의 내신을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스템으로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